자, 이제 우리가 교회 교육의 이제 나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예배 교육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가치관 교육,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머리는 막 크고 귀도 크고 뭐 다 이제 눈도 입도 다 큰데 몸뚱이만 조그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삶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듣는 거 많이 들어요. 보는 거 많이 봐요. 말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삶이 없으니까. 믿음의 영향력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바로 이런 이 세계관 교육,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이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세계관 교육, 비전 교육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름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는 않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근데 이 비전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비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잘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적용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비전. 이거는 이제 비지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비지오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서 많이 이제 비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뭡니까? 자, 꿈은 내가 앞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또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기대함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꿈은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이제 거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별로 돈이 안 들어요, 그죠? 자체로. 그래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과 비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꿈은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내가 진짜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비전은 뭔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이 부분들과 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이 비전은 비지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구체적인 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요. 성공론. 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런데 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돈 많이 벌고 권력 얻고 명예를 얻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잘 살고 나와 우리 가족이 이제 모든 게 잘 되어지는 어떤 이 부분들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얘기할 때는 그거에다가 세상의 성공 플러스 또 뭐 얘기합니까? 신앙,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 다 이거 얻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얻고 거기에 이 사람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진짜 성공한 사람, 어떤 정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이거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소위 이제 뭔가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 보니까 교회 중직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욕 먹고 있다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대통령 같은 그 비서실장까지 지내면서 있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 감옥에 가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없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귀하죠. 예쁘죠. 근데 성질이 더러워요. 교회 와서도 오냐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진짜 기고만장 해갖고 좋은 학교 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얘는 진짜 우리 교회 진짜 자랑거리. 실제 가보면 믿음도 없어요. 뒤에서 딴짓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성공에 대한 이 부분들, 이게 세상의 어떤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플러스 신앙,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후부터는 절대 하지 맙시다. 뭐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성공,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이제 뭐 검사되고 의사되고 뭐 판사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의를 정말 곧게 하고 불의를 이제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과 싸워서 올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나를 판사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사가 된 사람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판사 돼갖고 그러나 뒤에서 딴짓하고 어떻게 이걸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설령 주일날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얘기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공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학 가고 나면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한탄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립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더래요. 가을에 찾아와갖고는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내년에 이제 서울 대학에 갑니다. 아니, 고2 말에 이렇게 와서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얘가 교회를 못 나올 겁니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자, 우리가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고 이루는 어떤 이 과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방법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이 비전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는 건 바로 이제 재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재능. 이 재능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다양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재능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재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재능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제 그 일에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2에서 3%. 이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뭔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뭔가 자기가 해내요. 그리고 뭔가 진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뭔가 그냥 굉장히 딴 사람에 비해서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한 전체 2% 내지 3%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보면 이제 5%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95%에서 98%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뭐냐는 거죠. 재능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너는 재능이 있어 없어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각기 다른 능력이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거 잘하면 딴 사람은 다른 것을 잘하고.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눈이 발달했어요. 시각이 발달했어요. 근데 시각이 지금 이렇게 안 발달된 지각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귀가 청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것도 드러나는 사람은 실제 얼마 안 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굳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잘하는 거. 비교적 잘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비교적 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나는 저거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2, 3%의 이 지금 재능 있는 애들을 빼고는 나머지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아이는 뭘 잘하는가 그 중에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이 재능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대신 이게 지금 재능의 대신 지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물론 이것도 자기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제 문제지만은 이것조차도 없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해야 돼. 이걸 내가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재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예. 그리고는 이제 나는 재능 없어라고 포기를 해버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문제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하느냐라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하고 싶은 것이 뭐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에이, 네가 뭐 이걸 해. 아이고, 노래도 할 줄 모르. 처음부터 노래 잘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춤 잘 췄습니까? 아니요.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전부 다 애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인정해 주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때는 뭐 학원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 자기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요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학교에 가서 자기가 배워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개발시켜 나가는 이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이제 자기가 특별한 부분들을 이제 더 공부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이제 비전 교육을 통해서 또는 비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 일들을 서로 하고 싶은 애들 또 잘하는 애들 이런 것들 좀 뭐 특히 재능 있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느 이제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애들이 뭐 없고 뭐 피아노 치고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없고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의 친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드럼 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고 매주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제 그 교회에 아주 좋은 하나의 찬양 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예, 개발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가 굳이 잘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거를 하나씩 개발시켜주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과 시간에 어느 아이가 막 장난쳐요. 막 조그만 이제
쪽지를 옆에다가 계속 왔다 갔다 막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득기득거리고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막 공과하다가 화가 나죠. 가서 이제 그것을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딱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야, 너 글씨 잘 쓴다. 또 너 글 잘 쓰네. 물론 야단부터 쳐야죠. 공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낙서하면서 아주 장난으로 쓴 글인데 글이 예뻐요. 그리고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거가 칭찬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그거 가지고 내가 글을 좀 쓰네. 걔가 책 읽고 그다음에 대학에 국문과 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MBC에 이제 거기 그 작가가 돼 있어요.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만큼 꽤 유명한 작가가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뛰어난 거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발견해 주는 이 재능이 이 아이들에게 이 재능이 이런 것들 중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것이 아이가 도전이 되어지고 자기 삶을 자극하고 또 때로 그 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학원에 보내든 다음에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또 대학에 가서 그거를 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익스퍼트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말 최고가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정말 직장도 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자가 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 이 아이는 그 재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 중에서 박세리 선수, 뭐 골프 여제 그잖아요, 그죠? 뭐 그 세계 전당에 오를 만큼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어떤 거죠. 자, 박세리 선수가 이제 그 LPGA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정말 그 굉장한 그런 걸 냈을 때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때에 한국에서 그 딸 가진 부모님들이 골프를 엄청 시켰죠. 소위 말하는 세리 키즈. 근데 몇 명의 부모들이 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골프 시켰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뭐 박인비, 유소연 뭐 이런 애들이 해갖고 이제 지금 뭐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걔들은 그 부모님의 성화에 이제 골프를 시켰던 애들 중에서 극히 극소수. 자, 박찬호 선수 하면 메이저리그에서 125승, 한국 정말 아시안 선수로서 최고죠.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선수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아들 가진 부모들이 우리 아들내미 이제 우리도 박찬호처럼 야구 시키자. 그래갖고 야구 엄청나게 시켰죠. 실제 있던 얘기예요, 그죠? 박지성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막 전설적인 그런 또 한국에서는 그죠? 그런 삶. 아들 가진 부모들 축구 엄청 시켰죠. 자, 문제는 뭐예요? 다 시키는 거 뭐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뭔지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몇 명 외에는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 가는 것조차도 이제 부모의 어떤 그래서 야 너는 저기 의대 가고 법대 가야 돼. 너는 저기 사회학과 가야 돼. 저는 영문여고 가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 막내 딸이 이제 고3이에요.
지금 아빠 엄마하고 지금 막 대립 중에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이제 투쟁 중이에요. 왜? 자기는 연극영화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엄마 사모님이 특수학교 교사예요. 특수학교 교사. 엄마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연극영화과 가도 네가 정말 좋은 학교 안 가고 막 그렇게 되면 너 거기 나와도 결국 아무것도 못해. 너 아니 뭐 데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야,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 주는 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 발견해 줄 수 있고요. 말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뭔가 노래하는데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악기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잘하니까 꼭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이 그중에서 제일 비교적 잘하는 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잘하는 거, 다음에 얘 이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했을 때에 그거를 인정해 주고 개발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전교육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발해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자가 된 거예요. 엑스퍼트가 됐는데, 자, 이 기술자가 이제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 부분들이죠. 네, 여기에 일반 교육하고 우리 교회 교육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이의 비전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어진 이 부분들, 내가 이 기술자 되어지기까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이걸 잘할 수 있게, 또 내가 하고 싶게, 또 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자, 하나님이 이 주신 재능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해준 이 일이 우리 이 비전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뭔가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 2%, 5% 이 정도의 상황에서 주어진 거면 더 그렇고요. 그다음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개발돼서 뭔가 그래도 잘하게 되어진 이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거를 개발시켜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딱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전 교육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축구하고 그냥 뭐 악기하고 그냥 뭐 이거 워십하고 그냥 노래하고 그냥 그걸로 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내가 노래를 잘 연습하고 잘 훈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비전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라고 되어졌을 때에 이 재능은 뭐예요? 은사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거기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이 은사를 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어떤 이 부분들을 놓고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주신 이 재능, 이거 재능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되어질 때 그것을 은사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드려진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 은사가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뭔가 능력으로 그렇게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거의 아주 특수한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한 부분은 이 재능을 통해서 이 재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은사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개혁주의 신앙, 보수의 신학자들도 바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그냥 재능이 있다 없다 이거 훈련하고 또 이것을 이제 제가 개발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에요. 아이들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 이게 교회 교육에 있어서 비전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가 이제는 뭐예요? 자기 사는 동안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그런 어떤 이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전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재능을 내가 믿음으로 개발하고 은사로 이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자,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다? 아니면 은사를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주시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이걸 하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정말 교사로서의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은사예요. 아직까지 평생을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할 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평생에 어떤 그런 목표가 되어지고 할 때에 이제는 그 은사가 이제 자기 삶의 중요한 어떤 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 교육의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어떤 재능과 은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잘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이들의 재능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욕심을 부리고 부모님의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사실 방해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두고 뭔가 객관적으로 선생님하고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재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은사와 함께 우리가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이제 비전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도구로서 재능, 은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사람의 머리와 손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저 산에 어떤 그런 나무들이 쫙 있어요. 나무들이 막 숲을 이루고 나무들이 쭉 자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여기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이제 같이 뭔가 생활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려면은 이런 의자나 또 이런 책상,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데,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이런 의자와 어떤 책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산에 있는 나무는 자연이지만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다음에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의자로 되어진 것을 뭐라고요?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예요.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모조리 어쩌면 다 문화적인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화는 점점 발달하면서 뭐예요? 사람이 편리해지도록 하는 거죠. 마이크가 없이 그냥 떠드는 거 하고 목이 아파요. 근데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작은 소리를 해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지고 또 사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먹고, 저 나라에 가면 저 나라 기후와 여러 개 맞춰서 나오는 어떤 산물들이 있어. 그거 이제 또 만들어서 먹고, 이리저리 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요. 먹거리 문화, 먹거리 문화라. 자, 우리가 놀다 보니까 한 가지 놀이만 가지고는 이게 재미없어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놀이 저런. 그래서 놀이 문화예요. 하여튼 우리가 뭔가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는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애들이 지금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특히. 우리가 가르친 10대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얘기했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10대 아이들은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디지털 매니아. 디지니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도구 이것만 보면 애들은 뭐예요? 좋다 이게 아니고 미치는 거예요. 여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뭔가 가르쳐서 문화적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들은 이 문화 때문에 여기 완전히 막 그냥 문화적 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거 게임 중독, 또 무슨 중독,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느 우리가 이 문화적인 측면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죠? 자, 이 문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게 리차드 니버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냐면 이 문화는 마치 둥둥 떠 있는 어떤 풍선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이 문화가 움직이는 어떤 이곳에 그런 이 문화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제 이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좋은 문화, 뭐 문화는 나쁜 것이야. 그래갖고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들어올 때 이거 다 뺏어요. 다 뺏어갖고. 물론 그것도 어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화에 대한 이 부분, 이 자체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하고 특히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제 게임인데, 인터넷 게임. 우리 집도 이제 그 컴퓨터 2대 부셨어요. 싸우다가. 근데 누가 사줬어요? 자, 이거 다 뺏어버리고 하지 못하게 막 어떻게 하면 이거 못하게 할까? 누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를. 이 도구 자체를. 아니요. 어떤 임팩트가 주어지느냐, 힘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문화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 문화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거죠. 자, 이 크리스찬 문화라고 할 때에는 이제 이 믿음의 어떤 그런 힘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들의 가치관의 문제,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도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이 문화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지금 어떤 이 크리스찬 문화 속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코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정말 기를 쓰고 해야 돼. 내가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이런 판단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이 일들은 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문화의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어떤 영향력을 가진 이 문화 사용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아침 드라마래요. 아침 드라마에 가정주부들이 이제 아침에 이것저것 하고 설거지도 하고 좀 쉬는 시간에 그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아침 드라마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죠? 다양한 어떤 주제로 나와요. 자, 어떤 그 드라마가 이제 불륜, 그러니까 유부남과 어떤 이제 아가씨와의 어떤 그런 사랑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불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부남과 이 결혼하지 않은 이 아가씨의 이 사랑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랑의 용기라고 표현하고요. 그 사랑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 특히 이런 신앙적인 어떤 기준이 없이,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요? 나도 그런 어떤 이 사랑의 용기를 한번 내볼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V 드라마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 거기서 표현되는 어떤 영상, 어떤 거기서 주어지는 메시지,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요, 그 영화를 보고 그 매체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게 이게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처음 시작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그 판단력을 갖기 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문화를 받아서 신학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기 전에 그런 판단이 안 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뭐예요? 좋은 어떤 그런 교회에서 사용하거나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자, 이거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네. 자,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그 공과 공부할 때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선생님들 좀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 하면서 이걸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때로 주일날 지금 뭐 출장을 갔다, 그다음에 어디 딴 데 갔다, 또 외국에 여행을 갔다, 또 그 때는 우리가 주일날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제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걸 가지고 만나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활용이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점점 이제 이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뭔가 보지도 못하고 그저 보이는 거는 뭐 게임하고 이상하게 그림 보고 이런 것들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친구를 어떤 친구 사귀가 뭐 이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 속에 가면 결국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아이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또 아이들과 교육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크리스찬 문화로서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아이들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시간, 이런 어떤 다른 좋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이게 더 좋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전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쩜 우리가 잘 하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컴퓨터를 여러 개 놓고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요. 근데 컴퓨터를 킬 때마다 그것을 이제 그 시작할 때의 시작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성경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컴퓨터를 키기 위해서 먼저 성경 퀴즈를 하고 난 다음에 맞추면은 이제 그때 그 퀴즈 그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크리스찬 문화를 아이들에게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 문화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비전 교육에 있어서 이 재능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이제 이 어떤 크리스찬의 문화를 갖도록 해주는 일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일들이 안 됐을 때에 지금 우리 이 비전, 지금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 어떤 것들입니까? 결국 이제 꿈이 없어요. 물론 이거 꿈과 비전에 대한 이 부분도 구분했지만 실제 뭔가 내가 무엇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냐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이 주변 상황과 내 사는 어떤 그런 이 속에서만 내가 생각한다면 여기서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성공할까?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내가 부자가 될까? 내가 연예인 되려고 내가 뭐 그렇게 그게 얼마만큼 해야 될까?
자기가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 SFC 간사를 하면서 답답했던 거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이제 특히 4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찾아와요. 근데 간사 시절에 간사님, 제가 졸업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야 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더 잘 알지. 그게 믿음이 좋다고 한 친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하는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고 뭐 그 믿음에 대한 부분도 자체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해결이 돼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얘기 많이 하십시오. 전화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이제 뭐 카톡이나 또는 메일로도 그렇게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뭐 하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애들 속에 있는 것들 하나 끄집어내고 아이들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결국 이 아이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 생각에서 재밌는 거 뭐 이런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어린애들이지만요,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거 고민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비전교육이 지금 안 되고 나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헛된 꿈, 헛된 성공 이것을 쫓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엄지 손톱을 이만큼 길러요. 엄지 손톱만.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좀 길러갖고 팔면 이거 돈 된대요. 그 기타 그 피크 한 데 있잖아. 그거 팔면 돈 낸대요. 너 돈 벌어 성공하겠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가만 놔두면은 지금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잘 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이 아이들은 세상의 것들 보고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제 가슴 아파에 여겼던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그 연습생들 뭐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이런 연습생들에 대한 얘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두잖아요. 또 거기 가서 재능 있다고 하는 아이들도 가서 뭐 한 10년 기본이 10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데뷔를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 거쳐간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고 심지어는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또 연예인으로 성공시켜 보겠다는 이 부모님들을 꾀어서 이제 돈을 받아서 뭔가 자기가 이제 그 프로듀스와 이제 스트레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소개해주고 하겠다고 이제는 돈을 이렇게 해먹는 이제 브로커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한때 그 신문에 많이 났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헛된 꿈을 쫓는 이 일들이 왜 생겨났냐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론이에요. 적어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꿈을 쫓아가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부모가 똑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 아무렇게나 자라라,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어쩌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삶을 그렇게 우리가 또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아주 뭐랄까 여유 있게 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전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비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재능 문제, 다음에 이제 이 문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비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 거기는 비전 교육만 전담하는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를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그 강선생 비전 스쿨 거기에 이제 1차 교육이 200만 원이에요. 2차 교육까지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비전 교사로 세웠어요. 그 비전 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다음에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어떤 직업이나 또 같은 어떤 그런 목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쭉 그런 사람들을 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 같으면 의사,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 의대생, 또 간호대생 뭐 이렇게 의료 관계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생 의대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 그런 비전을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자,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그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 어른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가 공부하면 어떤 준비를 했고,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비전 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끼어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가르침 이 정도 되는데, 이제는 그 비전 소그룹 자체가 뭐냐면 큰 아이들의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정말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까지 한눈에 보면서 이제 그 삶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이제 5주째 모이는 그때는 그 교회의 전체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영역별로 모여갖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거기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 연주도 같이 하고, 또 노래도 같이 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뭐 그냥 탐방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그냥 그렇게 주일 예배하고 오후에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좋은 비전 교육의 어떤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비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조차도 이렇게 되어진 거면 누구나 다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이것조차도 못 갖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많이 봤을 때. 그래서 애들 데리고 어디 뭐 가방 뭐죠, 배낭여행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 필요하면 저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가서 그 반별로 가도 괜찮아요. 가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 오는 거, 그것도 괜찮고요. 또 어느 선교단체를 찾아가서 같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가 믿음이 정말 존경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분들 가서 이제 뭐 가서 찾아뵙고 얘기도 함께 나누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뭐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서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재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는 개발해서 이거에 대해 기술자가 돼 있는 이 사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이 자체가 재능 교육이에요. 비전 교육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으로 사시는 아주 좋은 선배들 많잖아요. 장로님들,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 가서 가끔씩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방으로 모셔갖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사셨던 분들, 거기에 대한 비디오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싹 보여주고 같이 보고 경험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 정확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이것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준 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선생님들이 기술적으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비전 교육.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지금 이 소그룹을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은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앞 시간에 했던 거 하고 성경 교육과 그다음 비전 교육에 대한 질문들을 전부 써서 우리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할 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시 5시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같이 이제 분반하시고 그룹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적어서 내고 30분에 우리 모이도록 할게요.